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아침에 사연이 많이 올라오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이론과 실행 사이에서의 갈등들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미성님 이거 그 카톡으로 보내주신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로써 표현해 준다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역할놀이 할 때 예전에는 4살 때는 저한테 지시하는 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놀이가 흘러갔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저의 행동을 지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긍정적이면 괜찮은데 좀 부정적으로 지시하는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친구의 장난감을 뺏어야지. 던가 아니면 친구 자리에 앉아야지 막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앉아야지 하면서 갈등 상황을 만들어서 잘 놀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하면은 안 돼 하면은 좀 싫어하고 그렇게 계속 놀이를 아이가 원하는 대로 놀이를 이끌어 가면은 좋아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는데 한 4살 때에도 아이가 좀 인형놀이 하는 거를 좋아했는데 그때는 자기 혼자 인형놀이를 했어요. 지켜보고 있으면은 인형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면은 아이가 부끄러워하면서 웃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 혼자 생각해낸 결론이 아이가 동생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그렇게 푸는가 보다 하고 모르는 척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놀이지만 후에 나중에 진짜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될까 봐 걱정돼요. 오케이. 자, 혜경님은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뭘 하고 놀아줄까 생각. 그래서 온 집에 식재료 꺼내서 같이 놀고, 어제는 또 김장 아, 김장 어디서? 친정집에서? 시댁에서 아, 시댁에서요? 가서 또 형아들이랑 또 놀고, 온통 뭐 준열이 생각. 준열이 생각. 준열이 생각. 음. 자, 그래서 뭐 좀 무난했어요. 어땠어요? 맞아, 요즘은 네. 준열이가 자기 주장이 많이 강해졌다고는 들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 좀 이렇게 제가 컨트롤 할 수 있을 정도. 준열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면은 또 좋아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네. 무난하게 잘 지났던 것 같아요. 엄마 마음 상태는? 예전처럼 막 불안하고 이런 마음은 크게 없어요. 아, 없어요. 좀 네.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월초마다 병원을 다녔던 애기였는데 뭐 열이 네. 나던가 장염이 났던. 근데 이번 11월 초에 한번 갔다 오긴 했지만 그래도 열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상황이 조금 안정적이었네요. 네네네. 언제 또 열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마음이. 오케이. 자, 우리 지안이 엄마 옆에 계시죠? 네. 운전면허 어떻게 됐어요? 합격했어요. 박수! 축하합니다. 네. 자, 우리 지안이 엄마는 일주일을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예. 뭐 학원 계속 다니고 있고 또 이제 주말에는 지안이랑 이제 진주 유등축제도 가서 보고 오고요. 예, 그렇게 뭐 시간 잘 보내고 있어요, 지안이랑. 요즘에 뭐 지안이 관계에서는 어때요?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고집 부리고 이런 게 이제 조금 대화가 돼서 그런지 얘기를 네. 설명을 하면 자기가 이제 인정을 하고 포기할 땐 또 포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또 이해는 또 금방 하더라고요. 무조건 허용적이지는 않으네요, 그럼? 예, 그렇죠.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고. 근데 아빠 저랑 있을 때는 그런 게 되게 잘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아빠랑 있을 때 조금 그게 안 돼. 아빠는 무조건 다 해주니까. 그래서 아빠랑 있을 때 조금 그런 게 안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먼저 우리 다 들어오시기 전에 혜정님 이야기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미성님이 또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아이들 실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론은 많이 듣지만 실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되게 그 상황이 되면 난감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3주는 2교시, 3교시, 4교시는 이게 실행 위주의 사례를 이야기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아침에 혜정님은 촬영이 보통 35분, 이 정도 36분 사이에 도착하는데 오늘 한 40분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제가 생각을 했죠. 근데 어제 찬우랑 같이 뭘 했다. 찬우가 물병을 선택했다. 그죠? 찬우가 물병을 선택했는데 자, 아침에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재차 물어봤어요. 아침에 아이에게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물통 이거 가져가는 거 맞아? 물통 이거 가져가는 거 맞아? 자, 미성님이 찬우라면 이렇게 엄마가 물어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맞다고 했는데 왜 물어보지? 라고 혜경님? 생각할 것 같아요. 혜경님 어제 내가 자기 전에 아침에 이거 들고 갈 거라고 선택해뒀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혜경님이 기분 좋았을까? 혜경아 이거 어제 하기로 했지?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오케이. 내 말을 잘 듣고 음. 기억했다가 음,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오케이. 자, 우리 지안 엄마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했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지안이가 물병 챙겨놨어. 그 엄마도 알아. 네. 그러면 네. 아침에 이제 일어났어. 그러면 이 상황에 네. 어떻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지안이 의견. 지안이가 일단 지안이 의견을 들어보고 지안이가 뭐 괜찮다 하면 그냥 지안이 의견을 다 그냥 들어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혜정님은 맞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마음에서 찬우에게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제 생각이 제가 너무 많았던 거죠. 정해놨던 것도 아침에 번복하는 일이 생기니까 다시 한번 물어본 건데 이 아이는 오늘은 어제하고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찬우는. 그런데 엄마가 다시 물어보는 게 서운해서 저번에 그 서연이처럼 엄마는 귀가 없어? 엄마는 귀가 없어? 귀가 없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유치하게 엄마 여기 귀 있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를 만져보면서 엄마 귀가 없네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듣네 그 소리야? 엄마가 찬우 말을 귀 기울여서 듣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꼬투리가 시작이 된 거죠. 아침에 나가야 될 시간에. 하나부터 10까지가 이제 꼬투리.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말 빈정이 상한 거죠. 네.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 자 네. 그러면 다시 그 상황으로 되돌아간다면 찬우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엄마들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마들은 아침에 시간이 쫓기잖아요. 시간이 쫓기니까 다시 되돌아가도 차분하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차분하게 말하지 못한다. 네. 그러면 시간에 쫓긴다는 기준은 누구의 기준인데? 제 기준이요.
그러면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면 몇 분 전에 챙기면 돼요? 이게 원장님 참 어려운 게 음. 저 굉장히 많은 이 체력을 써야지 음. 놓치지 않고 보내요. 근데 저도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음. 지금 9년 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 9년. 음. 큰아이 1살 때부터 보냈으니까. 음. 그런데 아이가 자기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제 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어떤 날은 정말 FM대로 잘 돼요. 음. 미리 정해놓고 이거 맞지? 똑같이 물어봐도 라고 대답해주는 날이 있는데 음. 오늘은 제가 생각을 또 해봤거든요. 음. 이 물통 전에 뭔가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했던 걸 똑같이 물어봐도 오케이, 엄마 내가 어제 그렇게 정했어라고 대답해주는 날이 있고 오늘처럼 귀가 없어? 제가 오늘 아침에 모진 말을 들은 게 그거잖아요. 엄마는 귀가 없어? 내 이야기를 경청해주지 않네? 그리고 옷도 제가 그냥 입혔다고 엄마가 마음대로 아이한테 이렇게 행동할 거면 아이를 뭐하러 낳았어?까지 들었잖아요, 제가. 그러면 아침에 그냥 여러 가지를 해보긴 해요, 답변을. 엄마 행동이 뭐 불편했니? 미안해, 엄마가 네 마음을 못 헤아려주지 않아서 속상했어? 이야기는 다 해요. 그런데 이미 아이는 귀를 이렇게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나 혼자서 촬영까지 갈 거야. 엄마 따라오지 마. 여기까지 갔어요. 계속 싸우면서 간 거예요. 풀지 못하고. 그래서 보낸 다음에 생각을 해보죠. 내가 아침에 이렇게 할 걸은 아니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실갱이하지 않고 보내려면 아침에 막 상황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가 이렇게 촬영이 늦으면 이 다음에 서연이랑 승우도 늦게 타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미 안 듣는 거예요. 너무 제가 불을 파는 이야기를 했네요. 자, 자기 전에 네. 아침에 등원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옷과 물통, 음. 물통 정하기, 옷 정하기. 또 몇 있어요? 분에 나갈 그리고 그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것도 싫어해요, 요즘에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아요. 먹는 거는 그냥 아침에 물어볼 때도 있고 물어보지 않는 날도 있어요. 시간에 쫓기는 날은 솔직히 못 먹여서 보내고 그리고 요즘은 아이가 제가 뭐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냐면 먹지 않고 형아가 초등학교에 등교를 한 잠깐 한 10분 정도 시간에 컴퓨터를 하고 싶어 해요. 먹지 않고 밥 먹으면서 먹지 않고 2분을 하더라도 그걸 하게 하고 제가 29분까지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정해주면 그때까지만 하고 딱 멈춰요. 2분이라도 보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보게 하면 계속 실갱이만 일어나니까.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아침에 아이가 7시 50분 정도? 7시 50분. 그러면 챙기는데 맥시멈 소요할 수 있는 시간은? 챙기는 거는 의외로 금방 챙기죠. 금방 챙기는데 하나하나 옷을 입는 데까지 뛰어가서 저기 가서 그러니까 옷을 저기서 거실에서 입어야 되는데 입다 말고 방으로 뛰어가 버리거나 이런 돌발 행동들이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 30분까지 챙겨야 되면 40분의 시간이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엄마가 이런 것들을 물병은 어차피 찬우가 정해준 건데 물을 넣는 거는 누가 넣어요? 아이가 넣을 때는 정말 10번 중에 1번 정도 아이가 넣고 아니면 제가 다 챙겨서 넣어놓고 옷은 언제 정하는데요? 옷은 전날에 정한 경우는 제가 꺼내놓고 전날에 정하지 못한 경우는 아침에 물어보죠. 사이사이에. 누가 옷을 정하는데요? 제가 물어보죠.
이거하고 이거 중에 뭘 입을래? 하고 물어봐요. 왜 아니, 이거하고 이거라고 이야기하세요? 아이 스스로 꺼내오게 했는데 음, 저희 찬우한테 그게 안 맞더라고요. 음, 옷장에서 너가 내일 입을 옷을 한번 꺼내 와볼래? 음, 그거 왜 지금 해야 되는데? 음, 이렇게 저는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호응을 해주지 않아서 음.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제대로 된 호응을 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걸 왜 지금 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침, 아이, 네. 아이 입장을 다시 물어봐 줘야지. 아, 어떻게? 음, 찬우야, 그럼 언제 옷을 결정하고 싶으니? 너 내일 입고 갈 옷을.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패턴에는 지금 보면 엄마의 조급함이 계속 숨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재촉한다고 생각해요. 그 제가 지금 원장님 저 나름대로 핑계지만 이 사이사이에 아이 한 명만 등원시키는 게 아닌데 큰아이랑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네. 해줘야 되는 역할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너무 바쁜 거야. 네, 제가 너무 바빠요. 그 애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지. 그래서 컴퓨터를 할 시간을 탐하지. 왜냐하면 물도 엄마가 넣어주지. 옷도 엄마가 챙겨주지. 또 엄마는 아침도 준비해야 되지. 어쩔 땐 그러다가 또 못 먹지. 또 이게 1+1, 그러니까 둘 같이 또 따로따로 해야 되지. 엄마 혼자 그 40분은 너무 바쁜데 아이 입장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내 어떤 감정이 이 조급함이 아이에게 어떤 말로 안 좋은 말. 안 좋은 말로 네.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이것들의 원인은 엄마 역할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원인이 보여요, 저는. 자, 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물통 이거 가져가는, 물병 선택했어.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루틴은 찬우가 자기 물 얼만큼 먹을 건지 정해서 자기가 물 담으면 돼요. 그러면 내일 입을 옷을 정해볼까? 왜 그걸 지금 해야 돼? 그럼 찬우 언제 하고 싶은데? 그것도 말하기 싫어, 어쩔 때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는 혹시나 아침에 너가 바쁘게 챙길까 봐 엄마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야. 정도만 이야기하고 맞춰도 돼요. 그럼 아침에 또 분명히 바쁜 상황이 생길 거거든요. 물 넣고 옷 챙기는 거는 찬우 책임. 챙겨 입는 것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될 만큼 엄마가 여유를 두셔야 되는데 그 여유를 못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다 해주는 엄마가 이제 자꾸 더 되는 거지. 왜 빨리 탁 하고 빨리 탁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시간이 더뎌요. 근데 엄마는 기가 없어. 이 말은 아이가 정말 우리가 막 뚜껑 열리면 짜증나면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이런 느낌 있잖아.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찬우 입장에서는. 근데 엄마가 옆에서 계속 미안해. 또 이것도 미안해. 이것도 미안해. 그럼 미안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 마음과 엄마 마음이 달랐네. 엄마가 걱정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 근데 미안해라는 말을 엄마들이 저는 그렇게 많이 진짜 중요할 때 미안해라는 말을 해야지 이 미안해라는 말을 함부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순서는
보면 아침에 자, 옷 입는 거 여기 보면 옷 물병 챙기는 거, 또 옷 챙기는 거, 그리고 이렇게 빨리 챙기면 막 10분이라도 시간이 나와. 밥 먹는 시간 이게 먼저 우선으로 두고 이게 시간 배치를 아이와 해보세요. 7시 50분에 우리가 일어나. 그러니까 시간을 딱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찬우가 언제까지 물병 챙기고 옷 입기 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나는 8시까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오케이. 8시에서 그럼 8시 10분에는 밥을 먹어. 아니면 엄마가 밥 준비하는 동안에 8시 10분까지는 너가 원하는 뭘 할 수 있어. 자기가 시간을 볼 수 있게 컴퓨터를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8시 10분부터 8시 20분까지는 밥을 먹어. 이런 어떤 시간에 대한 테이블을 아이와 딱 적어서 찬우가 정하게 하세요. 7시 50분까지는 8시 30분까지 우리가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 챙기는 시간이야. 그러면 해야 될 것. 첫 번째, 물병 챙기기. 두 번째, 씻고, 뭐 옷 입고,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밥 먹고 이거를 다 카드를 정하는 거죠. 카드에 적어놓은 찬우랑 같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순서를 배치시키세요. 찬우랑 같이.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정하라세요. 찬우가 할 수 있는 거. 찬우가 정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순서도 찬우가 정하라고 하세요. 그럼 자기가 컴퓨터 좋아하니까 컴퓨터 10분이라도 할 수 있게 뭔가 그 배치도 어느 시간대에 할 수 있겠는지도 정하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몇 분에 나가 30분에 뭐 30분에는 신발 신고 이제 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잖아, 그죠? 네. 이게 특히 남자 아이들은 수치화 시켜야 돼요. 이게 시간. 우리 혜경님도 잘 들어놓으세요. 이거는 남자아이들은 나중에 저 정도 7살, 6살, 5살 정도 되면 이거를 너무 숫자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아이들이 머릿속에 체계가 잡혀요. 이게 뇌 구조가 여자들하고 남자하고 달라가지고 남자의 뇌는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엄마들 흔히 하는 말로써 휘둘러 버리면 아이가 되게 짜증나요. 갈수록 더. 그래서 지우도 마찬가지. 지우도 어떻게 챙기는지 모르겠지만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분에 일어나서 이거 챙기는 것까지 그 안에 들어가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챙기고 입고 먹고 뭐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까지 유치원 가기 전까지 해야 되는 활동 그거 카드를 만들어서 딱 눈에 보이게 각자의 보드판을 만들어 놓으세요. 혹시나 수정할 게 있으면 미리 자기 전에 수정해 놓고 자라 그러세요. 그거 있잖아. 찍찍이 있잖아. 찍찍이. 그냥 택배 박스에다가 그 뭐 우유곽 같은 데다가 카드를 적고 아니면 뭐 두꺼운 종에다 카드 적어가지고 그 보드리 깎으리 있어요. 그거 다이소 가면 그냥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양쪽에 붙여서 애들이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냐면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죠. 그냥 박스에다가 여기 보드리 까끌이 이렇게 길게 하나 붙여 놓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까끌까끌한 걸 붙이고 이렇게 카드를 만들 거잖아요. 물병 챙기기, 옷 입기, 그 다음에 밥 먹기, 그 다음에 씻기,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컴퓨터 하고 싶으면 컴퓨터 하기, 이런 게 카드를 이렇게 딱 챙겨 놓고 이제 여기다 쫙 붙여 놓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시간 카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7시 50분에 일어나서 8시 30분 오케이.
그러면 10분 단위로 적어 놓는 거예요. 8시, 8시 10분, 8시 20분, 8시 30분 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배치시키게끔 하는 거죠. 여기에도 길게 까끄리를 붙여놓고 어떻게 한다? 아이가 붙였다 뺐다 할 수 있게. 이런 판을 하나 만들어. 자, 이게 보세요. 글자나 숫자나 시간을 학습으로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아, 그죠? 네. 자, 여기에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요. 시량도 나오고. 이게 나중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 수학적 사고의 기본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아침에 시간도 정돈이 되고 그러면 하루는 카드 만드는 날 하면 돼. 하루는 시간 카드 만들고 하루는 이 카드 만들고 그죠? 엄마랑 같이 다이소 가가지고 까끄리 보드리 하나 사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엄마가 지금까지 뭉퉁거려 놓던 시간 속에 아이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규칙성을 발견할 수 없죠. 엄마의 일관성도 발견할 수 없고 그러면 짜증나지. 헷갈리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한 일주일 동안에 한번 솔루션으로 실천해 보시고 네. 아이와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또 미성님이 주셨던 걸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부정적인 어떤 행동들을 엄마한테 시켜요. 네. 그죠? 이렇게 시키는 이유는 뭐라고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유는 그냥 스트레스가 심한가 싶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걸 아니까 놀이를 통해서 풀어보는 건가 싶기도 해요. 이거 아직 잘 모르네. 네. 그러면 엄마한테 만약에 엄마한테 친구 장난감을 빼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엄마한테 시키는 걸 예를 들어 보세요. 엄마가 친구 장난감을 빼서 이런 식으로. 뺏어. 엄마가 친구 장난감을 뺏어야지 이렇게. 뺏어야지 이렇게 시키는 거네요. 그러면 엄마는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이나 친구 장난감 뺏으면 안 돼 이야기하고 이제 친구야 나 장난감 내 거랑 바꿀래 이런 식으로 좀 상황을 갈등이 안 일어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좀 짜증내요. 싫어하고. 자, 혜경님. 네. 아이가 친구 장난감 빼서 엄마한테 시켰을 때 엄마가 지금 이렇게 좋게 말을 했어요. 근데 왜 아이가 짜증낼까요? 애기들 마음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자, 이제 일단 엄마한테 친구 장난감 빼서 시켰는데 엄마가 그런 말 하면 안 돼. 장난감 바꿀래라고. 내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안 와서. 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근데 지안이 엄마 여기에서 네, 우리 네. 미성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조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기분이 얘가 안 왜 좋아. 이럴까? 아이에 대한 걱정을 할까?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죠. 예. 어떤 걱정? 얘가 어린이집에서 뭐 생활을 잘하고 있나, 뭐 친구랑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미리 걱정하는 거다, 그죠? 엄마가. 네. 그러니까 아까 미생님이 아이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 오케이.
자, 이제 아이 입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진이는 장난감 뺏어라고 해라고 이렇게 아이니가 이야기했는데 이 마음은 저도 모르고 미생님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앞뒤 상황을 저도 모르니까. 어떻게 놀이가 시작됐고 이 상황에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제가 그 앞에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니까 아이니 마음을 몰라요. 그죠? 네네. 자, 모를 때는 모른다고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아이에게? 물어봐라고. 궁금해 해주라 그랬잖아요. 음,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음, 그러면 아이는 엄마의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단 한 명의 아이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엄마는 내가 나쁜 마음이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말을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놀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그죠? 그래서 아이니도 왜 본인이 이렇게 말하는지 모를 거예요. 자, 나도 모르고 니도 몰라. 그러면 계속 이런 놀이를 해야 될까? 그치? 나도 모르고 니도 몰라. 그럼 회장님은 이런 상황에 우리 회장님 딸을 지금 안 키워봐가지고 이게 또 엄청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는데 아들도 지금 숙제가 어려운데 딸의 이 오묘한 심리를 어떻게 이 상황에 미진이 회장님 장난감 뺏어 라고 해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해 주면 좋을까요? 너무 어렵긴 한데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행동을 시켰을 때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는 놀이니까 음.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 것 같은데요, 우선. 그러면 그냥 뺏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내가 뺏었어. 그다음에 왜냐면 그다음 놀이는 어떻게 진행할 건데? 그렇게 그다음에 하면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저랑 아이니랑 싸워요. 왜 뺏어갔어? 막 이러면서. 그 아이니가 이제 싸움을 걸어요. 뺏어간 거에 대해서. 네, 맞아요. 그리고 막 선생님 부르고 그래요. 왜 뺏어갔어? 막 이러면서. 네네. 자, 그래서 아이니가 저는 우리가 엄마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생각하면 아이니는 자기의 의견과 반대라고 생각해서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짜증내지 않고 아이니도 아이니의 어떤 말과 행동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이 탐구 생활을 해야 되겠죠. 아주 좋은 온화한 말투로 정서적인 교감이 돼야 된다 했죠. 네네. 아이니는 미진이 이 엄마가 친구 장난감을 뺏었으면 좋겠어? 왜 뺏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좀 의아한 표정을 지어야죠. 그러니까 감정 빼고. 그러니까 아이니가 엄마한테 이렇게 놀이하자 했는데 이런 상황을 시켰어 지금. 근데 내가 잘 몰라. 아이니 마음을 몰라요. 네네. 아이니 스스로도 모를 거예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막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놀이하진 않거든요. 그냥 훅훅 올라오는 거지. 그냥 자기의 어떤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에게 다시 대물을 줘야 돼요. 아이는 미진이 엄마에게 장난감을 뺏으라고 했어. 왜 뺏으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더 난이도 있겠지. 엄마가 장난감을 뺐으면 아이는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아?
왜와 어떤 마음에 대한 거 두 가지를 물어봐 줘야 돼요. 근데 처음에 아이들이 대답하지 못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한 번은 그 아이니는 장난감을 친구가 아이니 장난감 뺐으면 어떤 기분 들 것 같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봐야지.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러면 아이나 봐봐 엄마가 네 장난감 뺏는다 하고 뺏어 갔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것도 봐. 여기에서 엄마는 아이니를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좋아? 왜 좋은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아이니 입장에서 계속 그 상황을 엄마가 모르잖아. 근데 엄마는 봐. 여기서 또 말을 탁 끊고 네. 내가 급한 마음에 막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어 해요. 막.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거 했죠? 뭐 했어요, 지난주에? 컨테이너 컨테이너. 만들기. 컨테이너 만들기 했죠? 네. 자, 지금 보면 계속 엄마 컨테이너를 만들고 있어요. 엄마 컨테이너. 엄마 컨테이너 속에 아이를 계속 집어넣어요. 그죠? 근데 아이의 컨테이너를 만들어 주는 거는 뭐다? 엄마는 엄마대로 있고 네. 아이에게 왜 좋아? 왜 좋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러면 아이의 컨테이너가 하나 더 만들어져요. 근데 엄마가 탁 가로채고 또 엄마 말로서 마무리를 해버리면 그거는 엄마 의견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거 하나 아이에게 정말 엄마는 너가 정말 궁금해. 왜 궁금해? 너의 어떤 세상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엄마가 되게 궁금해하는 거야. 근데 엄마는 잘 몰라. 그렇지만 엄마가 너가 요청하면 엄마는 도와줄 수 있지만 엄마가 너의 색깔에 방해하고 싶지는 않아.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잠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랄 교육 과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세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 과정인데요. 자, 보세요. 이게 이 학교가 LA에 있는 학교인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는 교육 과정인데요. 프로그램에 보세요. 맨 처음에 필로소피 이게 뭐냐면은 철학. 그 다음에 맨 밑에 멘탈 헬스 스포츠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그 심리, 건강을 이렇게 케어해주는 이런 거예요. 이게 교육 과정이에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과정. 근데 맨 처음에 이게 필로소피가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컨테이너를 만든다는 거, 아이의 컨테이너를 만든다는 게 결국 필로소피예요. 그 철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 생각은 뭔데? 너는 왜 이렇게 하고 싶어 했어? 지금 지안이나 준열이는 아직 말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가 풀어서 이야기를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준열이가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그러면 준열이는 와, 공룡을 가지고 놀고 있네. 와, 준열이는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네. 아, 준열이는 신나게 놀고 있네. 이런 어떤 추임새 같은 말을 아이 옆에서 그냥 막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장을 아이가
자기의 어떤 행동에 대한 문장을 엄마로부터 어떻게 한다? 혜경님, 그렇게 하면 준열이가 준열이 놀이에 방해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에 간섭을 안 하면. 안 하고 그냥 엄마가 네. 느낌만 이야기해 주는 거라. 네. 우리 준열이는 지금 그 뭐 내가 뭐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말만 하면 되니까. 손은 움직이는데 눈은 준열이 보면서 어이구 네. 우리 준열이 큰 공룡을 가지고 노네. 맞아요. 장난감에 바퀴가 4개나 있네. 와, 자동차가 잘 달려가네. 아이고 우리 준열이 잘하네. 이 정도만 해주면 돼. 그러면 준열이는 놀이를 하면서 엄마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뭐가 포인트냐면은 아이에게 다양한 문장을 들려준다. 하나. 두 번째, 아이가 엄마와 교감하고 있다는 것을 정서적인 어떤 좋은 긍정적인 정서를 같이 준다. 그죠? 네. 근데 보통 엄마들이 놀 때 이제 그 다음에 애가 다른 놀이를 턴할 때는 저 장난감을 치우나 안 치우나 제가 맞아. 언제 치울 것인가를 걱정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놀이 속에 뭐 되돌림 놀이감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추임새만 하면 돼. 근데 이게 말하기 연습을 충분히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아까 준열이 엄마가 이제 감기 안 걸려서 좀 지금은 괜찮다라고 11월로 말씀하셨는데 이 세포가 편안하면 바이러스로부터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겨요. 근데 세포가 이렇게 탁 이렇게 쪼고 있으면 바이러스가 힘이 더 세요. 그 편안하다는 것은 방금 이렇게 그냥 평소에 아이에게 정서적인 어떤 교감을 긍정적으로 했을 때 이 세포가 그냥 편안하게 좋은 어떤 호르몬을 내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활성화돼요. 이게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아이 면역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뭐 유기농 뭘 사 먹여야겠다. 그래 놓고 나중에 막 성질내고 그러면 그 유기농 좋은 거 영양제 뭐 먹고 한 거 다 소용없어요. 세포가 탁 위축돼요. 그러면서 외부 반응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바이러스가 땡큐 하죠. 왜? 내가 들어왔는데 얘가 반응하니까 접촉이 될 거잖아. 근데 내가 되게 릴렉스하고 편안하면 좋은 어떤 호르몬이 나오고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여기에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의 이 환경 자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은데 엄마들이 계속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혜정님도 마찬가지지만 내 컨디션으로 내 이게 컨테이너로 들어오라고 라고 자꾸 아이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꾸로 아이니는 엄마에게 자기 컨테이너로 들어오라고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왜?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왜? 궁금해야지. 왜 들어오라 그래? 그러면 너는 왜 엄마 보고 장난감 뺏어라 그래? 엄마가 뺐으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이 아이의 컨테이너를 궁금해 주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엄마의 컨테이너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왜 이왕 놀고 좀 이렇게 좀 사이좋게 노는 모습을 보이면 좋을 텐데. 왜 저래 아이가 부정적으로 놀까? 라는 걱정이 이제 탁 들어오는 거지. 엄마 컨테이너는.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컨테이너를 만들지 않아요. 뭐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점도 있고 줄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조합돼 가지고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조합돼 가지고 하나의 컨테이너가 완성되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불안해 보여요.
저 점이 컨테이너가 될까? 동그라미 하나가 컨테이너가 될까? 이게 다 조각조각 냈다는 거야. 이게. 그게 되게 불안해 보이는 거지. 왜? 완성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아까 그 미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말한 필로소피의 철학적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제가 아침에 차량을 이렇게 타고 갈 때도 그냥 핑퐁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 아침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 어저께 아빠 개한테 물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궁금하잖아. 아빠 개가? 왜? 그랬더니 어떻게 물렸니? 하니까 아빠 개가 나를 이렇게 물어서 빨간 색깔 이렇게 그 상처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아이에게 자꾸 이제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는 갔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괜찮았어? 아프지는 않았어? 네. 자, 아이의 컨디션을 제가 계속 그냥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그런 상황 생기면 저희 이제 큰애도 예전에 식당 가가지고 그 임신한 개를 건드려가지고 개가 다리를 꽉 물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응급실에 가고 막 바지 찢어지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철이 없는 엄마였으니까 하여튼 막 급하게 갔는데 그러니까 그 개의 입장에서 왜 물었는지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끔 이제 기회를 줘야죠. 근데 나중에 병원 갔다 와서 그 일이 있고 나서 걔가 왜 너를 이렇게 그랬을까? 왜냐하면 임신을 했기 때문에 뱃속에 아기가 있기 때문에 되게 예민한 상황이잖아. 그러면 너가 행동을 이렇게 했을 때 걔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자기 아이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각했을 거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아이가 그 다음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끔 너 왜 그랬어? 하면서 막 야단치는 것보다는 그 개의 상황을 아이가 이해하게끔 엄마가 질문을 해주고 너가 왜 이렇게 물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동물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지도 아이에게 물어봐주고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철학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는 건데 2살, 3살, 4살 아이에게요? 그게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 해주면 돼요. 아이의 어떤 상황들을 궁금해 해주면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미승님. 엄마가, 그러니까 나를 이제 생각할게요. 엄마가 나에게, 미승이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 왜? 어떤 마음이었어?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미승님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관심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혜정님은 그렇게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조금 쑥스럽기도 하지만 그냥 사랑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관심. 오케이. 관심. 자, 혜경님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관심 받는 느낌. 엄마가 나를 내 생각을 잘 들어주고 있구나 이런. 자, 그러면 우리 지안 엄마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안이가 자기한테 좀 엄마가 관심이 많고 귀 기울이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내 행동에 대해서 엄마가 계속 무언가를 교훈을 주려고 한다. 좋은 말로 교훈이지만 입장 바꾸고 생각했을 때는 잔소리겠죠. 너는 밥을 뭘 먹고 다니냐? 몸에 좋은 걸 먹었냐? 계속 라면만 먹을 거냐? 친구들 만나면 일찍 들어와야지. 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마라.
옷을 왜 그런 옷을 입고 나가냐? 날씨도 추운데. 자,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한테. 자, 그러면 우리 지안 엄마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엄마가 옷을 그렇게 입으니 잔소리야. 어, 한 개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근데 네. 엄마는 그런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엄마는 이제 걱정돼서 이제 뭐 이렇게 해라 하는 건데 음, 애들은 잔소리로 느껴질 것 같아요. 잔소리로 느껴질 것 같다. 1절만 했으면 네네. 좋겠죠. 네네, 그렇죠. 맞아 맞아. 근데 혜경님 엄마가 한번 말이 띄어지면 1절에 끝나나요? 아니요. 옷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발까지. 1절, 2절 막 3절 막 아 어, 맞아요. 도돌이표까지 찍어가면서 했던 말 한 번 더 하고 막 맞아요. 자 그랬을 때 내 솔직한 감정은 아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엄마 이제 그만 됐다. 됐다 알았다 막 이렇게 알았다. 자 그러면 혜정님은 만약에 엄마의 이 말을 진짜 우리 엄마가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에게 정말 약이 되는 말이네. 언제쯤 되면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성인이 되면 성인이 됐을 때는 이제 엄마 말이 다 이해가 되셨어요? 성인이 되고도 전부가 이해가 되는 건 아닌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그때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지금도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 그쵸.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저희 엄마가 잔소리를 한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찬우는 엄마를 충분히 이해해 줬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집은 저 빼고는 3명이 다 남자잖아요. 네네. 요즘 3명이 다 저를 같은 눈빛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눈빛? 또 잔소리 시작하는구나. 옳은 소리인데 참 듣기 싫게 맞는 말을 한다는 그런 눈빛. 맞는 말은 맞는데 듣기 싫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좀 풀어서,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멋지지 않고, 재미없고, 좀 따분한 그런 엄마로 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유쾌하지 않고, 긍정적이지 않았고, 그랬네요. 그러면 그런 만큼 내 에너지는 안 썼어요, 썼어요? 정말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을 다 가져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의 안 좋은 시선도 내가 감당해야 되고 또 내가 해야 되는 것도 내가 감당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중간에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말의 에너지도 써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 300% 에너지를 썼어야 됐어요, 지금까지. 네.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혼자 있는 시간 동안은 슬퍼요. 왜? 제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로 인해서 낳은 결과들인데 내가 원치 않는 거를 던져서 놓고 저한테 상처 주는 반응들이 왔을 때 이게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외롭고 슬프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도 그 생각은 해봤거든요.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많이 하니까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그 이야기를 둘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말을 좀 바꿔서 하면 좋을까? 대화가 참 핑퐁처럼 잘 주고 받아주고 싶은데 아이들은 제 이야기를 좀 잔소리처럼 듣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좀 재밌는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외에
제가 주지 않으면 상대방도 일방적으로 저한테 주지 않잖아요. 이게 사회 뭐 다른 사람 타인은 뭐 당연한 거고 그런데 갈수록 느끼는 거죠. 아이들이 유아기가 아니고 좀 더 커가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저를 마냥 사랑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엄마한테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 나는 이런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5분 지체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저한테 원망을 퍼붓고 가는 거죠. 자기도 즐겁게 등원하지 못했으니까 저로 인해서 그래서 네. 그러면 이게 아이와 엄마와의 차이점인데 찬우는 유치원에 와서 차 타면서 내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불편한 마음. 우선은 잊고 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을 봄과 동시에 포개. 예, 유치원 가서는 다시 그냥 유치원 생활. 차 그런데 타자마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네, 그거를 제가 알아요. 음. 왜냐면 선생님 보자마자 굉장히 뭐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타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울고 간 날도 이게 그거를 리셋하려고 하는 건지 엄마 나 운 거 티가 나? 다 확인하고 그러고 나가거든요. 괜찮게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재미있게 생활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집에 왔을 때도 그렇게 제가 다시 해줘야 될 텐데 때로는 유치원에서 서러웠던 거를 집에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면서 풀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감정을 다 털어내고 집에 와서는 다시 또 시작이 될 텐데 내가 너무 요즘 재미없는 에너지를 주지 않았나 싶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침에 있었던 거를 다시 리마인드 하지 말자. 네. 아이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네. 너 오늘 아침에는 어땠니? 엄마가 이렇게 해서 이랬니?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금 우뇌가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시점에서 현재의 감정만 인식하려고 해요. 그래서 과거의 걸 끄집어 나오면 아이들이 그 과거의 걸 끄집어 와서 엄마들은 미래에 일어날 거를 연결짓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뇌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는 이 감정, 이 상황, 여기에 대한 느낌, 이것만 전달해 주면 돼요. 아, 신나게 잘 갔다 왔네? 거기까지만. 그리고 그 지금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 아이와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꼽씹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자, 우리 미성님은 이 오늘 수업을 이렇게 첫 번째 이게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떻게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 정리가 됐고 평소에도 이제 스쳐가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때도 질문을 하면 되는 거였구나 하면서 스쳐가는 장면들이 많은데 이제 앞으로 더 궁금해해서 좀 더 정서적으로 교감을 이뤄보겠습니다. 그래서 5살 엄마는 5살 아이가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살 엄마는 7살 아이가 가르쳐 주고 2살, 3살까지는 그래도 엄마의 양육 범위가 좀 더 커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말하기를 시작하고 나서는 그 4살 수준의 어떤 걸 아이들이 4살 엄마를 가르쳐 주고 5살이 되면 5살, 6살이 되면 6살. 왜냐하면 아이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몰라요. 그래서 그 나이에 맞는 그 눈높이는 아이가 제일 잘 안내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됨은 내가 아이 덕분에 뭐가 된다? 성장. 같이 성장한다. 그래서 내 이 생물학적인 나이 뭐 30 몇 살 이거는 잊으세요. 그래서 지금 혜정님이 고민하는 거 우리 혜경님이나 지안 엄마가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저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 그렇게 생각되세요? 어때요? 두 분?
맞아요. 아직까지는 음, 그런 고민보다는 더 다른 고민이 있기 때문에. 고민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게 예, 확 요 단계는 아직 멀었어. 멀었잖아. 왜냐면 여기는 지금 3살 엄마들이거든요. 예, 그죠? 그러면 딱 3살 수준에 맞춰서만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 딱 3살 엄마예요. 3살 맞, 엄마. 예, 그래서 3살 수준에 맞는 그 지혜를 쌓아가면 돼요. 아이로 인해 가지고. 근데 맞, 그 2살, 1살, 2살, 3살 엄마들은 좀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 왜냐면은 경험이 적잖아요. 그러면 지혜라도 있어야지. 음, 엄마의 지혜가 되게 필요한,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확 필요한 시기가 2살, 3살, 1살, 2살, 3살. 네, 이렇게 에너지를 팍 쏟고 나면, 근데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 가지고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지쳐요, 엄마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확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아기 출산하기 전, 그리고 아기 태어나서 2살, 3살 때.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 드렸죠. 아이의 뇌는 이 2살 때까지 60%가 완성된다. 근데 그때 내가 철없이 아기를 가지지 않았던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교구 사고 좋은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는다고 우리 아이가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속에 아이를 가두는 거죠. 엄마의 프레임 속에. 엄마가 정해놓은 어떤 계획 속에. 그래서 아이는 세상 속에 이렇게 연결 짓기가 훨씬 더 어려운 컨디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다음 주에는 우리 혜경님하고 지한 엄마도 이렇게 이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뭐 어려움이 없으면 땡큐고 혹시나 있으면 네, 가지고 오시면 아니면 미리 이렇게 문자를 톡을 남겨놓으시거나 하면 그걸 구체적으로 또 그 3살 수준에 맞춰서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상황을 만들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내가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어떤 마음을 만들면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또 일주일은 오늘 우리 혜정님하고 미생님은 오늘 했던 거 잘 생각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오늘 혜정님은 숙제 네, 오늘 아침의 상황을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한번 글로써 정리를 해보시고 우리 네. 미성님도 우리 아이니에게 이런 상황에는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를 글로 먼저 적어보세요. 그래야지만 말하기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오늘 두 분은 숙제를 해주시고요. 우리 혜경님하고 지한 엄마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올 때 또 얘를 이 상황을 또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또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